지금부터 그 3장, 그 C샵 3장 문장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 그 3장에서 배울 내용들은, 배정문, 혼합문, 제어문, 그리고 오버플로우 검사문, 표준 입출력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앞쪽에서 배운 이 제어문까지는 다 여러분이 다른 언어에서 다 배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 검사문, 요게 C샵에서 좀 특이하게 들어간 애라서 요거를 좀 자세히 볼 거고요. 표준 입출력문도 C샵이 좀 사용하는 좀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종류를 봤더니 저희가 늘 알듯이 배정문, 그래서 이쪽에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이게 어떤 변수에다 넣는 이런 경우, 아니면 혼합문, 그래서 이런 문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제어문이라고 해서 조건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반복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기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문이 있는데, 반복문에 포문이 있는데, 자바는 포문을 가지고 포이치 같은 역할을 하는데, C샵은 아예 포이치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치문을 쓸 수 있고요. 분기할 때 그 자바에서는 컨티뉴 브레이크, 뭐 리턴 이런 걸 쓰지만 여기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고투문이라는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샵은 그 C 계열이기 때문에 고투문이 여전히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체크드와 언체크드, 요거를 저희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요거 좀 볼 거고요. 입출력을 위해서 저희 지난번에 했는데 리드, 숫자를 읽어오는 거죠. 리드 라인에서 여러 개 읽어올 수 있도록 하는 애. 라이트라고 해서 그 엔터 없이 출력하는 애. 그러니까 뉴 라인 없이 하는 애. 요거는 라이트 라인이라고 해서 찍고 나면 한 줄 내려주는 애. 뭐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리소스문이라고 해서 그 유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C++ 쓸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유징, 뭐 이렇게. 유징 네임스페이스 뭐 이렇게 쓰듯이 유징이라는 구문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미 저희가 쓰고 있는 중입니다. 동기화를 위해서 락이라고 하는 구문도 쓸 수 있고요. 예외 처리를 위해서 try, catch, 그리고 final, 이건 뭐 자바에서 배운 거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장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뭐 이미 배운 것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정문은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퀄의 왼쪽에는 메모리가 옵니다. 변수라고 해서 메모리가 오고 이쪽에다가는 뭐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여기 보면 expression, 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숫자일 수도 있고요. 이런 변수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붙은 수식일 수도 있고요. 함수일 수도 있고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여기 오른쪽에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왼쪽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메모리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접 값이나 이런 애들이 여기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동작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주기 위한 그 메모리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i는 j는 k는 0,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변수를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r이라고 하는 뭐 이런 타입을 적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도 최근에는 var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기 시작했죠. 그냥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들 간의 형변화는 그러니까 이쪽에 오른쪽과 이쪽 왼쪽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면 타입은 무조건 여기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가 넣어야 될 메모리의 크기 때문에 이쪽이랑 이쪽이 당연히 같은 타입이면 좋은데 만약에 이쪽이 인트고 이쪽이 더블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이따시만 큰 거를 여기다 못 넣죠. 이만큼 잘라서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에다가 이렇게 정수로 넣을 거야. 이렇게 캐스팅이라도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크기가 맞지 않으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변환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묵시적인 형변환, 그러니까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면이 더블형이고 오른쪽 면이 인트형이다. 이쪽이 더블이고 이렇게 큰 거고 이쪽이 뭐 요만한 형이었다. 그럼 어때요? 요건 넣는 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정수형인데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줘가지고 사실은 뭐 여기 오면 오고 앞쪽을 제로로 맞춰주는 거겠죠. 제로로 맞춰서 비트를 맞춰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원래는 인트였는데 뭐 여기 롱형이다, 64비트의 롱형이다 그러면 0을 채워서 64비트로 만들어서 밀어넣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커다란 애가 있는데 그 작은 곳에 넣으려면 이 앞쪽 부분을 다 잘라 버려야 되거든요. 소수점 이하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누가?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 이 뒷부분을 자를지 말 건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배정문이 있고요. 많이 보셨던 거니까. 자, 혼합문은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럭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블럭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요.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얘는 여기까지만 영향을 받죠. 요건 이제 별개의 문장입니다. 그죠? 근데 같이 묶어주려면 이렇게 해야 이제 블럭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블럭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다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럭 내부에 선언된 변수로 블럭이 사라지면 얘의 생명으로 끝나는 거죠. 선언된 블럭 안에서만 참조가 가능하고 벗어나면 이제 안 되도록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보고 싶은 거는 스태틱이 붙은 변수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변수들 있죠. 그냥 지역 변수들.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이런 애는 그냥 지역 변수고요. 이건 스태틱한 변수죠.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예제로 이미 잘 알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고요.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간 다음에 저희가 요거는 .NET 프레임워크에 있는 애. 그러니까 요거 말고 저 아래쪽에 있는 애. 심플하게 만들던 애고 요거는 .NET 코어 요거네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던 애. 요게 더 심플했으니까 저희가 요걸로 할까요? 그냥 요걸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딴 걸 한다고 여기 바꿔놨으니까 그 챕터 2에다가 챕터 2가 아니네요. 저희 이제 챕터 3네요. 그죠? 저희가 여기가 챕터 2가 아니라 새 폴더로 ch03이라고 해서 챕터 3로 만들고요. 챕터 3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저희는 로컬 베리어블 다 적을까요? 베리어블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빵 누르시면 오래 걸리네요. 자, 다른 쪽 창에 떴습니다. 자, 여기 요 메인 있는 것만 지워주면 되죠. 지울 때 어떻게 해요? 컨트롤 L 해서 지워주고 탭키 넣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메인 안에다가 int x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뭐 1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콘솔 로그 제가 요즘에 저기 노드랑 자바스크립트 쓸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우리 뭐죠? 라이트 라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뭘 하면 돼요? 이 x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변수들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런 변수들은 초기화를 하지 않았다.
초기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할당되지 않은 지역 변수 사용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처럼 물음표나 널 이런 걸 사용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써야 됩니다. 지역 변수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여기 저희가 이제 다시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로컬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 안에다 만들면 안 되죠. 이건 이너 클래스가 됩니다. 미안합니다. 요 바깥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놈 바깥에다가 요거 여기다가 이거 지워져 버렸네. 클래스 로컬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줍니다. 자, 그 안에다가 다른 데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public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자에다가 static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int x 이렇게 줍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용이 됐다, 이런 메소드 안에 사용이 됐다, 그러면 이게 초기화를 줘야 되지만 이게 클래스 안에는 이런 클래스 변수로 만든 스태틱 변수로 만든 이런 애들은 초기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기화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디폴트 값이라는 게 보통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요런 애를 쓰고 싶은데, 자, 얘는 이 클래스에 있고요. 보통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int x 이렇게 만들면 이 변수는 뭐예요? 이건 멤버 변수인 거고요. 그죠?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 자바 때 배웠죠? 자, 클래스 안에 있긴 한데 여기 이렇게 스태틱이 붙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저걸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클래스 이름인 로컬이라고 하는 애를 쓰고요. 그리고 점 해서 x 이렇게 쓰면 어때요? 저 값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로 출력을 해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제로. 왜냐면 요런 값, 스태틱한 값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로라고 하는 기본 값을 갖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저 값에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컬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에 있는 x라는 변수, 여기 로컬하고 점 찍었더니 x라는 변수가 보이죠? 왜냐면 스태틱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면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대로면 우리가 객체 new 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2라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0이었다는 놈이 어떻게 2로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 2라는 값을 꺼내서 x에 넣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그죠? 여기 보듯이 결과가 멀쩡하게 2라고 잘 찍히죠? 자, 그런데 책에서는 지금 뭐라고 쓰냐면 요렇게 된 부분을 이건 지워버리고 이렇게 된 부분을 먼저 한번 해주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초기화를 했더니 x 로컬 베리어블에다가 로컬 베리어블에 저 스태틱 변수인 x에다 2를 집어넣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2를 곱해요. 그렇게 해서 뭐래요? int에다 이렇게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콘솔로 콘솔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 씁시다. 콘솔이 있으니까 요거를 컨트롤 D에서 하나 더 복사해 가지고요. 하나는 뭘 찍어 볼 거냐면 문자열로 스태틱이라고 찍어 놓고요. 더하기 한 다음에 로컬의 x를 찍고요. 여기는 정말로 로컬이라고 적어 놓고요. 그리고 x를 이제 찍어 보는 거죠. 그러면 값을 찍어 보면 이렇게
스태틱은 2고 로컬은 4라고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이거 뭐 옛날에 저희 스태틱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여기에 스택 영역이 있고 여기에 힘 영역이 있고 여기에 스태틱한 영역이 있어. 그래서 요런 스태틱한 영역에 있는 애들은 로딩 하자마자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그냥 이런 변수들, 이 클래스에 있는 이런 변수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여기 스택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new 해서 만든 애들은 여기에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까 using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쓰고 있죠, 그죠? 라이브러리 부를 때 임포트처럼 쓰는 거고요. 여기 네임스페이스로 우리의 그 공간을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요거 스태틱이나 이런 애들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애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베리어블 이렇게 해서 요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어문은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바꾸는데 이제 사용할 때 쓰는 그런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문 if나 스위치가 있고요. 반복으로 for, while, do while, for each가 있고요. 분기로 break, continue, return, go to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 잘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f문 우리 이런 if문 모르는 경우들 없잖아요, 그죠? 조건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 else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if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요 안에 자바부터는 요 안에 반드시 논리형인 true나 false 값이 오셔야 돼요. C 언어처럼 여기에 그냥 1이나 0 이런 애들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조건문 중에 if 안에 if가 있을 수 있고요. if 안에 else if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3학년이 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또 일일이 설명하는 건 말도 안 돼서 넘기겠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도 if, else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스에 상수식, 여기 상수식이라는 건 정수나 문자, 숫자로 될 수 있는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바부터는 여기에 상수식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C샵도 당연히 문자열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필요하면 디폴트라고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문장이 계속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적어주시면 거기서 이제 문장들이 이제 멈춰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그 스위치 케이스문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제가 직접 작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이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롬프트를 띄우고요. 그리고 read line이라고 있습니다. read line이라고 읽으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read line을 하면 앞쪽에 return 타임이 뭐예요?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값을 스트링으로 받아옵니다. read 하면 정수로 받아왔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부에서 입력받을 때 read line이라고만 하면 여러분이 콘솔로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바보다 훨씬 쉽죠. 자바는 스캐너 이런 거 막 써야 되잖아요. 얘는 콘솔에서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받은 그 문자열을 스위치에다 넣고요. 그걸 케이스로 다 따지는 겁니다. 썬데이냐 먼데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때 이런 문자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숫자를 1에서부터 7까지 찍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지 않는 문자가 들어오면 디폴트로 가서 날짜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리드 라인이라는 거 쓰고 여기 스위치 케이스문에 뭐예요? 문자를 쓸 수 있다. 요거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여기까지 저희 예제 2개 다루고 있는데 예제가 한 10개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에 요 앞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직접 하면서 C샵이랑 자바나 C++ 이렇게 비슷하구나 다르구나 그것만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반복문 포문을 할 건데 얘는 정해진 횟수만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식 2번째에다가 내가 어떻게 종료할 조건을 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값, 종료할 조건, 여기는 증가값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폼은 뭐 여러분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포문의 구조 뭐 이런 것도 다 알죠, 그죠? 일단 얘가 먼저 초기화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조건을 확인해서 조건이 만족이 되면 내려가서 수행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값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 3이 수행되는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문장을 다 수행하고 올라가면 그때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비교해서 만족이 되면 내려옵니다. 만족이 되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거고요. 이건 뭐. 네.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폼은 다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고 땡땡이 이렇게 되면 이게 무한 루프래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while true라고 적으면 되죠. 그죠? 혹은 여기다가 조건에다 그냥 true라고 적으면 됩니다. 보통 루프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브레이크나 리턴문 이런 걸 쓰시면 루프가 종료돼서 이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내포된 for문은 for문 안에 for가 있는 거죠. 그래서 for문 안에 for가 있고 돌립니다. 그러면 얘가 한 번 돌 때 얘는 n번만큼 돌고요. 그리고 다 돌고 나면 다시 올라가서 증가되고 다시 돌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한번 해볼 만해요. 왜냐면 얘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평소 다루던 모양이랑 다르게 어떤 배열이요?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을 바로 초기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쓸 거고요. 여기는 얘가 어떻게 해요? 무식하게 3x3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에 만약 여기 이게 값이 바뀌면 이게 못 쓰는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요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 컨트롤 시프트 N 컨트롤 시프트 N 자, 새 프로젝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전 자꾸 파워포인트가 새로 열리네요. 자, 저희가 아까 전에 요거 위에 있는 걸로 했나요? 아래에 있는 걸로 했나요? 아래에 있는 걸로 했나 보네요. 그죠? 아래에 있는 걸로 해야 아니네요. 위에 있는 걸로 해야 심플한 애로 되니까 요 위에 있는 애로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애로 더블 클릭하면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름이 뭐 프린트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행렬을 출력하는 그런 애를 만들 건가 봐요. 자, 그리고 그냥 바로 엔터라고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컨트롤 L 해서 날려버리고요. 자, 저희가 2차원 배열 만들 거예요. 자, 인트형으로 C샵은 앞에다가 배열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꺽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C샵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랬죠. 배열을 갖는 경우. 근데 2차원 배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괄호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아니요 변수가 있어야 되죠. 자, 변수는 뭐라고 할까요? array 뭐 이렇게 넣죠. array라고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제대로 합시다. 정수영의 배열, 그래서 I array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만들어진데 2차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조건 안에다가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값들을 이제 넣으시면 되죠. 그런 넣으시면 되겠고, 일단 2차원이라고 하는 모습은 맞는데, 자, 얘가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4, 5, 6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 3x 3짜리죠. 가로가 하나 없어졌네. 3x 3짜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요거 모양 만들 때 조금 이쁘게 만들려고 요거를 이렇게 내리고요. 얘를 이렇게 만들고 얘를 이렇게 엔터를 주고 닫는 걸 이렇게 닫아주죠. 그죠? 그러면 3x 3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그런데 요런 애를 저희가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출력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지난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여기다가 콘솔 라이트 라인으로 하는데 우리 I array에 우리 전번에 어떻게 해요? 랭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랭스, 이게 프로퍼티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저희가 배울 겁니다.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공구 표시가 있으면 이거 프로퍼티라고 얘기할 거고, 나중에 여기 보면 어쩌고저쩌고 get, set 뭐 이런 애들이 붙을 건데 이게 나중에 뭔지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면 돼요. 어쨌건 얘를 쓰면 정수형을 하나 리턴해 준대요. 자, 그래서 랭스를 돌렸더니 얘를 이렇게 돌렸더니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배열 개수인 9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중요한 건 얘가 세 줄인지 네 줄인지를 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뭘 써야 된다 그랬죠. 했는데 분명히 다 까먹었겠죠. 자, 그때 뭘 쓴다고요? get length라고 하는 애를 쓰면서 0번째 있는 애라고 이렇게 불러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 이렇게 3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똑같이 하나 카피해서 컨트롤 D라고 하고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얘도 이렇게 33 나오죠. 그럼 내가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니까 여기를 한쪽을 좀 늘립니다. 뭐 10, 20, 30 이렇게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하면 이거 그러니까 하나 둘 세 줄에 하나 둘 셋 네 칸짜리로 했어요. 그러면 요 0이 의미하는 거는 행이냐 열이냐 보시면 당연히 걔는 뭐예요? 행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폼은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포문을 돌릴 건데 이렇게 있을 때 포문도 자동 채울 수 있죠. 어떻게? 탭 2번. 탭 2번 누르면 포문 하나 들어갔고요. for 안에 for를 넣어야 되니까 다시 for 탭 2번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위에는 I 변수고 아래도 I 변수니까 요거를 저렇게 블럭 씌워진 상태에서 J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얘네들이 J로 샤락 바뀌죠. 자, 요 부분은 뭘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0번째까지의 길이를 가지고 와야 얘가 뭐래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3개, 요 3줄 잡아오는 거고요. 요거 물론 타이핑 쳐도 되지만 있는 건 재활용해야죠. 자, 이렇게 하면 3번에 4번 돌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콘솔에 라이트 라인 말고 라이트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i array에 꺽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i 번째 값을 찍고요. 엄마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더하기 하고 여기다가 j 한번 찍어주고 더하기 한번 하고 꺽쇠 한번 찍어주고 는 이렇게 낸 다음에 그리고 더하기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i array에 i, j 번째 값을 찍으면 그리고 여기다가 공백도 하나 주면 이제 잘 찍겠죠? 그럼 여러분이 컨트롤 F5번으로 쫙 찍어보면 잘 찍었는데 엄청 지저분하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찍고 한 줄 내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돌 때마다 다 찍고 나면 여기서 한 줄 내리도록 얘는 콘솔의 라이트 라인으로 이렇게 한 줄 내리게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요 내용까지 찍으려고 저렇게 한 거고 값을 이렇게 찍으면 배열까지 출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했던 뭐 구구단 같은 거 있죠? 기억나시나요? 구구단.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배열로 하면 여기 이렇게 하면 2단이 이렇게 2단, 3단, 여기서 9단 이렇게 해서 어쨌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2단, 3단, 9단 이렇게 해서 책받침 하듯이 이렇게 찍는 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9는 18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옛날에 만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요거 잘 활용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 늘 얘기하던 별찍기 뭐 이런 것들, 그죠? 2차원 배열 가지고 하면 걔네들도 요거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부터는 시간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0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영상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배열해서 값 가져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냥 랭스로 가져올 수도 있고 요렇게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개의 차이 이런 거 꼭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영상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